안녕하세요. 에프킬러입니다. 유타 저즈가 드디어 1위로 시즌을 마감을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서부 컨퍼런스 1위로 마무리하는 것도 97, 98 시즌 스타크턴과 말론의 콤비가 마이클 조단에게 파이널에서 졌던 그 해죠. 그때를 마지막으로 유타는 다시는 서부 1위를 못했었는데 이번엔 아예 그냥 리그 전체에서 1위로 시즌을 마감을 했습니다. 축하할 일이죠. 사실 어느 정도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시즌이긴 했어요. 지난 시즌 생각해보면 콘리하고 보얀 보그나노비치를 데리고 오면서 단숨에 이제 유타도 우승 후보가 되지 않았나 뭐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콘리가 저번 시즌에는 전반기에 완전히 그냥 슈팅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말아먹은 경기가 많았죠. 그리고 보얀보그나도비치는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런 거 치고는 유타가 이제 벤치 싸움에서 뚫어줄 스코어가 좀 없다 보니까 고전을 많이 했었죠. 트레이드 데드라인 그걸 마감을 할 때 딱 조던 클락슨을 데려온 게 신의 한 수가 돼서 벤치 싸움에서 여전히 강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버블 때 이제 콘리가 살아나서 워낙에 잘 해주긴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어 있던 시기 동안에 보얀 보그다노비치가 이제 시즌 아웃이 됐죠. 손목 때문에. 그렇게 돼서 결국 2옵션이 없는 채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고 덴버에게 7차전까지 가는 혈전 끝에 패배를 하고 맙니다. 참 아쉬움이 많이 남았어요. 유타 팬들은 모두 뭐 좀 원통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 시즌은 콘리가 폼을 찾은 상태로 시작을 하고 보얀도 뭐 다시 회복돼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전 시즌에 가졌던 기대, 우승 후보라는 기대가 현실적으로 이제 가능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약점으로 평가됐었던 벤치 싸움에서 고베어의 부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페이버스가 돌아옴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고베어가 그 전 시즌에는 백업이 뭐 토니 브래들리 이런 선수가 있었는데 나쁜 선수는 아니었지만 유타의 수비 시스템이 워낙에 고베어에게 의존을 많이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사실 공격도 좀 그런 게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고베어가 들어가 있으면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치 싸움에서 클락슨이 막 득점을 많이 하면은 괜찮은데 또 그만큼 수비가 좀 무너졌었어요. 그런데 페이버스가 돌아옴으로써 벤치 싸움일 때에도 수비에서 시스템이 어느 정도는 돌아가게 되니까 고베어를 무리시키지 않게 됐죠. 고베어가 지난 시즌에 36분 이상을 뛰었는데 이번엔 32분 안팎으로 출전 시간이 조절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베어 본인으로서도 체력 관리가 좀 되고 부상 등의 확률도 좀 낮출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유타의 벤치 싸움에서의 멤버는 페이버스, 잉글스, 조던 클럭슨, 그리고 조지 스니행 이렇게 4명이 핵심이 됐는데 이 선수들이 모두 또 활약이 좋았어요. 그래서 유타가 벤치의 힘을 믿고 주전이 강한 팀하고 맞붙어도 한 번은 이제 이겨나갈 찬스를 항상 경기 중에 얻게 됐었어요. 자, 이번 시즌에 유타 재즈 좋았던 점을 꼽자면 일단 콘리, 고베어라는 안정된 중심축이 유타를 지탱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보면 이번 시즌 마진을 보면 누적 마진은 고베어가 시즌 이제 리그 통틀어서 압도적인 1위, 그리고 콘리가 2위고, 이제 경기당으로 바꾸면 콘리가 1위, 고베어가 2위예요. 어떻게 해도 콘리와 고베어가 1위, 2위를 차지하는데 이 둘이서 유타의 픽앤롤 기반의 공격 전술을 완성했고, 그리고 드랍백 기반의 수비 전술을 완성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콘리가 고베어의 픽을 타고 들어가면서 이제 고베어에게 주거나 아니면 다른 선수에게 주거나, 그런 다음에 또 엑스트라 패스, 그리고 3점 이렇게 되는 게 유타의 기본 전술이었는데, 물론 이걸 콘리만 하는 게 아니고 미첼도 하고 잉글스도 했지만 콘리가 할 때 제일 잘 돌아갔어요. 그리고 드랍백 기반의 수비 전술,
고베어는 기본적으로 드랍백 수비를 아주 잘하는 선수인데 앞선 수비가 약하면 그만큼 고베어가 부담을 많이 받게 되고 우리 피켄롤에 당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콘니처럼 앞선 수비를 잘해주는 선수가 앞에 서면은 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 있죠. 자, 그리고 성공적인 3점 몰빵. 네, 성공적인 3점 몰빵. 자, 보면은 이번 시즌에 유타는 1205개의 3점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게 38.9%그 정도 상당히 높은 효율을 자랑했어요. 양과 질이 모두 훌륭했어요. 이거는 이제 NBA 역사상 이제 최초인데 매 경기 전 경기에서 두 자릿수의 3점을 기록을 했죠. 이게 참 말은 쉽지만은 매 경기 10개 넘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유타 재즈 이번 시즌은 정말 밸런스라는 한마디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주전과 벤치 밸런스, 공격과 수비 밸런스, 그리고 3점과 골밑의 밸런스. 이 세 가지가 모두 밸런스가 좋았어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타의 주전, 고베어, 오닐, 보그다노비치, 미첼, 콘리 이렇게 5명. 이 스타팅 멤버는 사실 리그 최고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의문이 있을지언정 결코 경쟁력이 부족하진 않아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멤버들인데 벤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이버스, 잉글스, 클락슨, 니엥 이렇게 4명은 또 굉장히 또 벤치 수준을 넘어선 주전에 비빌 수 있는 그 정도의 레벨이 됐거든요. 그리고 3점을 앞세운 이제 강력한 공격력과 고베어의 드랍백을 이제 앞세운 강력한 수비력. 그 3점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면서도 그 틈을 타서 골 밑에서 고베어가 엘리우브를 하고 미첼이 돌파를 해서 피니쉬를 하는 그런 장면도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특정 선수에게 막 의존하지 않는 그런 전력이 됐다는 것도 특기할 만합니다. 원래 유타 재즈는 도노반 미첼이 에이스 롤을 부여받고 난 이후에는 여차하면은 미첼고 했었는데 이번에 보면 미첼이 없는 경기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시즌 막판에는 부상 때문에 나가 있는 동안에 콘리도 없고 미첼도 없고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보얀 보그다노비치와 그 조잉글스 그리고 그 조단 클럭슨 이렇게 3명이 제법 득점을 많이 했어요. 특히 막판에 이제 시즌 거의 마지막 다 끝나갈 때쯤에서 잉글스까지 퍼졌을 때는 보얀 보그다노비치와 클락슨 둘이서 완전히 그냥 팀을 먹여 살렸습니다. 이기는 날도 있고 지는 날도 있었지만 여차하는 경우에 그냥 미첼 이외의 선수들도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게 된 거죠. 고베어가 직접 득점은 못하지만 이런 선수들을 살려줌으로써 유타의 공격력은 지난 시즌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다소 문제라고 할 만한 게 있었다고 하면은 뭐 시즌 막판이죠. 시즌 중반까지만 해도 문제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었으니까 콘리와 미첼의 몸 상태가 이제 화두가 됐습니다. 콘리는 햄스트링 때문에 지난 시즌에도 좀 걱정될 만한 일이 있었고 올해도 좀 빠지는 때가 있었는데 이 햄스트링이 그 특성상 언제 또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 아껴 써야 된단 말이에요. 백투백은 그래 계속 빠졌었고 코니가 이번 프로브에서도 과연 뭐 전경기 출장을 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미첼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인디애나전에서 그 이상한 앉아 강킥 진짜 온몸을 막 돌려가지고 양발로 막 돌리면서 그 발목 후려 깠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진짜 참 저런 참 하여간 그렇게 돼가지고 아직까지 시즌이 끝날 때까지 결국 경기를 못 나왔어요. 이제 뉴스 나오는 걸 보면 뭐 플레이오프였으면 출전했을 것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지금 뭐 다친 거 자체는 회복이 됐는데 이제 몸 상태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니까 뭐 시즌 마지막은 좀 건너뛴 것 같아요.
1라운드부터 나올 것으로 기대는 되는데, 참 한숨이 나옵니다. 그렇게 뭐 되도 안 하게 부상을 입히면은 인디애나 진짜 이번에 그래놓고서 과연 올라갈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진짜 올라가봤자 일났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항상 이게 누군가의 부상이나 뭐 이탈이 다른 선수들한테 영향을 주게 돼 있는데, 이제 핸들링을 맡을 선수가 유타의 뭐 콘리하고 미첼, 잉글스 이 세 명이 핵심이고, 그 외에 이제 클락슨이 좀 해주고 이런 게 있었고, 정통 포인트 가드는 콘리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콘리하고 미첼이 다 부상으로 지금 자리를 비우게 되니까 잉글스한테 엄청나게, 예, 부담이 많이 가해졌어요. 원래 30분 전후 뛰던 선수가 34분 넘게 뛰고 막 이런 경우가 매 경기 그렇게 뛰니까 지금 잉글스 나이가 우리 나이로 35인가 그럴 건데 이게, 예, 참 몸이 그렇게 왜 튼튼하던 선수가 아니니까 인저리 프로는 아니지만은 이게 컨디션 바를 많이 타는 선수다 보니까 막판인데 두 경기쯤에서는 슈팅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지친 기색이, 원래도 뭐 얼굴이 그렇지만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지금 잘 쉬어가지고 1라운드 때 좀 괜찮게 나오고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쨌든 콘니하고 미첼하고 잉글스가 모두 제 폼으로 1라운드 치를 수 있다면 상대가 누구든 간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되는데 말이죠. 자, 이제 플레인 토너먼트도 진행 중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오늘 LA 레이커스와 골든스테이트 경기가 끝났죠. 예. 그리고 멤피스와 샌안토니오도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골든스테이트와 멤피스가 8위 결정전을 노리게 되는데, 뭐 일단 골든스테이트가 시즌 성적이 더 좋았으니까 올라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라운드에서 유타 재즈 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이렇게 매치가 됐을 경우에 일단 뭐 유타 스타팅하고 골스 스타팅이 어느 정도는 좀 대등하게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뭐 유타는 안정적으로 뭐 찬스 만들어서 넣고 뭐 그렇게 하겠지만은 골든스테이트의 커리가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 대량 득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포지션에서, 특히 골 밑에서 유타가 제법 뭐 많이 득점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이고 3점도 충분히 많이 넣을 거지만, 어쨌든 커리가 대량 득점하는 걸 막지를 못하면 비등하게 갈 거예요. 그러면 승부는 결국 벤치 싸움에서 커리가 없는 시점에서 갈릴 건데, 이때 조던 풀을 조심해야 돼요. 조던 풀이 유타하고 할 때 꼭 잘했어요. 그리고 클락슨, 잉글스, 페이버스 뭐 이런 주전 같은 벤치 라인업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컨디션이 이제 핸들러들이 다 좀 좋아지면, 그렇게 되면 벤치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1라운드는 뭐 잡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유타 재즈가 시즌 1위로 마무리를 했지만 여전히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플레이오프 가면은 약해진다, 뭐 1라 딱이네 2라 딱이네, 뭐 지금 뭐 골스하고 레이커스 팬들은 경기 전에 뭐 이미 뭐 어디로 가든 간에 유타하고 피닉스는 이미 잡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유타가 프로에서 약한 적이 도대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나갔을 때 계속 하위 시드로 나갔는데 상위 시드 팀들한테 진 게 이게 뭐 프로에서 약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실력대로 해서 졌는데, 시즌 순위대로 갔는데 오히려 2라운드까지 갔던 애들이 더 잘한 거지. 이번에는 1위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괜찮죠? 이상 F킬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